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홍콩 달러 위기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이 금융 중심지인 만큼 홍콩 달러가 어떻게 되는지가 한국 원화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997년 당시 헤지펀드들이 8월 달에 홍콩 달러를 공격을 했고 그것에 실패하자 12월 달에 한국 원화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원화 가치가 추락을 하게 되고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헤지펀드들에겐 성공이고 한국에게는 재앙이 닥친 거죠. 여기서 헤지펀드가 공격을 한다는 것은 공매도를 뜻합니다. 홍콩 달러를 공격한다 라고 하면요, 홍콩 달러를 빌려가지고 헤지펀드들이 그것을 매도한 후에 가치가 떨어지면, 즉 환율이 치솟으면 다시 홍콩 달러를 싼 값에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공매도거든요. 그것을 공격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비쌀 때 팔고 값이 떨어졌을 때 사서 갚는 것, 그래서 그 차액을 이익으로 챙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공매도라고 하고 공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헤지펀드들이 다시 홍콩 달러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트리움 캐피탈, 헤이만 캐피탈 이런 헤지펀드들이 홍콩 달러에 대한 공매도에 나선 것이죠. 이들은 홍콩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 시위로 인해서 홍콩 경제가 나빠지고 있으니까 홍콩 돈의 가치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미리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홍콩 달러입니다. 홍콩은 미국 달러에 대한 패그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 즉 US 1달러당 홍콩 달러 환율이 7.75에서 7.85 사이에 들도록 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통화당국, 즉 홍콩 모니터리 어서리티가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환율이 7.75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것은 홍콩 달러의 가치가 지나치게 올라갔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러면 통화당국이 홍콩 달러를 팔아버리게 되죠. 반면에 7.85보다도 환율이 더 높아진다, 즉 홍콩 달러의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진다, 이러면 US 달러를 풀어서 홍콩 달러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홍콩 달러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콩 통화당국은 홍콩 달러의 가치를 US 1달러당 7.75에서 7.85 사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홍콩 달러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것이 US 1달러에 대한 홍콩 달러 환율인데요. 7.75에서 7.85 사이에서 관리된다고 했죠. 2018년 12월 6일 날 US 1달러당 7.81 홍콩 달러였습니다. 그러다가 홍콩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이것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2019년 1월 27일에는 7.85까지 치솟게 됩니다. 한계선에 가서 부닥친 겁니다. 그대로 뒀다면 아마 8.0을 향해서 올라갔을 것이고요. 그러면 홍콩 달러에 대한 패그제는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헤지펀드들이 성공을 한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이제 공매도를 시작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홍콩 당국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7.85선을 방어를 해낸 겁니다. 그 상태가 5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6월부터 다시 잠시 내려갔다가 8월 13일에 다시 7.85로 올라서 거기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지금 12월 1일 현재는 7.83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85 그 한계선에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자니까 당연히 홍콩 통화당국은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된 겁니다.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160억 US 달러를 풀어서 홍콩 달러를 사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헤지펀드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외환 보유고가 고갈될 거야,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나서게 된 거죠. 그런데 홍콩 통화당국은 헤지펀드들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는 거죠. 11월 17일 현재 홍콩의 외환 보유고는 미국 US 달러로 해가지고 4,41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4,328억 달러로 좀 낮아지긴 했는데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가 자꾸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US 달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홍콩의 경상수지는 1분기, 2분기 모두 35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기도 하고. 2018년에 비해서는 흑자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US 달러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헤지펀드들에 대해서 홍콩 통화당국이 이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 통화전쟁에서. 하지만 홍콩은 여전히 커다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자국의 경기 상황에 맞는 그런 금리 정책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요, 금리를 낮추어서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통화정책이잖아요. 하지만 홍콩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미국 달러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콩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페그제 하에서 7.85선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홍콩 기준금리는 미국과 거의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위에 것이 홍콩 기준금리고요. 아래 것이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미국이 오르면 홍콩도 따라 오르고 미국이 낮추면 홍콩도 같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홍콩이 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고 가야 하는 근본적인 한계인 거죠. 홍콩이 달러 페그라는 이런 정책을 쓰는 이유는 작은 나라로서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달러와 동일한 통화 가치를 유지해가지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 덕분에 홍콩은 금융 중심지의 위상을 잘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정정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안 외환 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것이죠. 김종호의 경제TV, 오늘은 홍콩 달러의 위기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